그래서 이번 주의 단어는 호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일단 호구가 호랑이 입은 아니란 소리네요.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네네. 이건 말장난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호구가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호랭이 아가리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있잖아요. 예. 그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가? 예. 했어요. 예. 그거 거기서 호랑이가 완전 호구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호랭이 아가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가? 그래서 호구라고 부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한 그 기원이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설이 여러 개가 있는 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일상 용어 중에.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호구지책할 때 그 호구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게 이제 입에 풀칠한다라고 하는 또 그렇다고도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구나. 네. 근데 그 설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있겠지. 왜냐하면 그 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한자로 정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기록이 명확하게 초기부터 쓰였던 기록이 명확하게 있으면 네. 그게 어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명확한 어원이 없구나. 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속설이 몇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들, 해석이 몇 가지 충돌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호구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둑용어라는 바둑용어라는 의견이 분도 있고요. 계시고. 네. 호랑이 입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역시 정확한 그건 없네요. 네. 이게 뭐 개의 한 종류를 뜻하는 말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냥 호구 유행어라고 치면은 그냥 바둑용어 호구에서 나온 표준어에서 유행어로 역주행한 거래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바둑 용어기는 한데 그 바둑 용어의 어원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호구라는 말이 온 걸 수도 있다. 바둑에서 집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만만한 사람 뭐 그런 뜻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런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유력한 설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어원이라고 확정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유추 해석인 케이스에 좀 해당해서 그런 것도. 그러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에 쓰이는 그 단어들 중에 네. 알고 보면 정말 한자에서 온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상어로 이제 쓰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한자어에서 시작한 것이 많은데 거꾸로 네. 사실 한자어가 아닌데 그냥 네. 순 우리말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 적기 위해서 이제 양반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맞는 그 한자어를 일부러 이제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는 음차 중에서 적당한 걸 그렇죠. 넣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한자어에서 온 것처럼 거꾸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호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네. 용례를 보자면 네. 보통은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쉬운 사람. 걔 쉬운 완전 사람. 호구야. 벗겨 먹기 쉬운 사람,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 두 번째는 당하고도 당한 걸 모르는 사람. 저는 이 두 번째 용례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요소 중에 네네네네. 쉬운 사람, 네. 근데 당하고도 자기가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완전 호구됐다 이러면은 그럼 세 번째도 가네. 그래서 또 당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하는 게 옳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왜 자기 고백같이? 아니요. 저도 나름 최근에 정세를 비유한 겁니다. 아, 그래요? 당하는 게 정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나우 교수님은 정세 비유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근데 그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당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 이러려고 당하는 얘기한 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당하는 게 옳다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 같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눈이 안 쳐다봐 우리. 괜히 얘기했다. 우리를 안 봐. 나 진지하게 생각한 거 아니지. 근데 그런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심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한데도 당하는 건 모르는 건 인지의 문제니까. 네. 심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지. 근데 당했는데도 당한 게 옳은 거야라고 대의를 생각하는 위해. 거. 그건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데 네.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요? 신념 때문에? 신념이요? 네, 신념과 대의. 내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봉사야? 대의가 있다. 그렇죠. 봉사? 예. 그럼 나는 내가 당해주는 게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큰 뜻을 평화롭다. 위해 전 세계 평화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님이 네. 이렇게 벼룩인가 네. 한테 피를 뺏기는데. 예. 스님 그 벼룩 안 잡고 뭐 하십니까? 그렇지. 스님이 내비둬라고 얼마나 빨아먹는다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이런 대자 대비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죠. 나를 털어먹어도 아유 저 불쌍한 중생아. 그렇죠. 내가 그냥 이 정도 털어먹히는 거 뭐가 문제겠니? 뭐 그렇게 해서 대승적 결단 이런 네가 거. 행복하다면 뭐 이런 심리. 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 이건 깨달음인데 심리가 그렇죠. 이거는 약간 너무 좋은 건가? 부처님 되겠는데 이러다가. 그래요. 하긴 아니, 대승적 결단에서 대승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런 불교 뜻이죠.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맞아. 예.
취소. 저는 이런 경우 취소? 취소. 바로 또 취소. 저는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연애 사이에서 이 호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어장 관리하고 이럴 네, 때. 이게 여자분께서 좀 이렇게 그거를 내가 어드밴티지를 먹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남자 몇 명을 어장 안에 넣거나 아니면 남자가 이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건 특정 성별을 향한 말은 아닌데 근데 몇몇 남자들이 내가 어장 안에 헤엄치는 한 마리 물고기임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한테 왜 그렇죠, 그러냐고 그렇죠. 예. 걔네들한테 야 너 이렇게 당하는 건데 열받지 않냐?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런 적 어디서 만나보겠어. 그렇죠. 예. 나름 합리적 판단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이용에 먹어도 나도 취하는 게 있으니 이 관계에서 예. 나도 취하는 게 있으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 오, 그게 조금 더 그럴듯하네요. 예. 깨달음보다는. 네, 방금 당신이 얘기한 것보다는 거의 모든 얘기가 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심리로 연결시키면 다시 심리. 이게 약간 어려운 용어로 섀도우 매저키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섀도우 매저키즘. 예. 남을 이렇게 막 가학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스타일, 약간 이제 비뚤어진 성적 욕구고요. 네. 반대로 피학, 학대를 당함으로써 이제 얻는 것. 요게 이제 그 매저키즘에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섀도우 매저키즘이라는 건 그럼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섀도우 매저키즘이라. 뭐지? 그림자. 그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 건 아니고 은근하게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학상 그러니까 원래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피학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섀도우 매저키즘은 일종의 가스라이팅하고 비슷해서 예. 그걸 좋아하진 않아. 근데 좋아하진 않는데 그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예.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최선이야라고. 가스라이팅. 이게 최선이야. 걔가 오죽하면 오죽하면 저러겠어. 쟤만 좋다면 나도 좋아. 아하. 이런 식의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고. 완전 똥바보네요. 예, 시간이 흘러가면 네. 그게 아예 그냥 행태로 굳어지는 양쪽의 행태로. 이게 그 남녀 사이의 폭력 내지 부부 사이의 폭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술 먹은 남편이 그러니까 네. 이건 뭐 남자가 반드시 때린다는 의미는 아니라 예전에 흔히 있었던 일로 네. 보면 네네네. 술 먹은 남편이 들어와서 맨날 때리면 네. 막 얻어맞다가도 못 나가잖아요. 네. 못 나가는 심리 중에 하나가 물론 아이들 때문도 그렇지만 이 화상이 그래도 내가 없으면 죽지. 그러니까 나라도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내가 맞음으로써 저 인간에게 어떤 한 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판단해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깨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되게 미안하니까 정말 잘해줘요. 잘해주죠. 빌죠 예. 막. 예. 되게 잘해줘. 예. 그러면 그 잘해주면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야. 그래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그냥 잠깐 맞아주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약한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폭력 구조 같은 거나 학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또는 남녀 관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네. 그 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섀도우 매저키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슬퍼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당해주는 게 옳은 거야는 섀도우 굳이 말하면 깨달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방어 기제도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방어 지금 기제. 완전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 내가 인생 싫지. 너무 슬퍼지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당한다는 현실 자체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 그 당하고는 인지는 있으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인지 문제라고 인지 하시는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건. 예.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만약 이걸 현실에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네.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예. 자꾸 제가 그래서 자꾸 사익과 국익을 문제를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이걸로 손해 보는 건 없어. 물론 우리 사회는 손해 볼 수 있지.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쪽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손해 볼 수도 있고 알아요. 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익이잖아. 그렇지.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이 정말 국익을 위한 행동이냐? 아니죠. 개개의 어떤 피해를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당장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모두를 위해 좋을 거라는 확신보다는 네. 일부는 힘들겠지. 근데 그건 일부잖아. 그렇지. 요 마음에 사실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너무 나쁜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나쁘다. 이거는- 선택적 인지잖아, 그럼. 근데 사실 이거는 매저키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 매저키즘까지 간 건 또 아니라 아닌 것 같아. 인지 문제에 더 가깝고 인지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섀도우 매저키즘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강대국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일종의 약간 컴플렉스나 노예 의식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식민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식민주의가 전형적으로 섀도우 매저키즘과 심리적으로 유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도 유사한 심리적 메커니즘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 나는 비록 노예지만. 근데 이제 흑인 노예에게 있어서 물론 그 당시 흑인 노예들에게 있어서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굉장한 보상이죠. 엄청난 의미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 가족, 내 새끼들은 그렇죠. 그런 어떤 괴롭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길 거고. 그렇죠. 예. 또는 일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영주 아래 영주를 모시는 주군 밑에 있는 이제 가신들. 이 할복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 명예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섀도우 매저키즘 내지 이런 식민의식, 노예의식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영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충성하는 게 정말 나의 명예야. 영주가 더럽혀지면 나도 더럽혀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나는 배를 갈라서라도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이고. 대신 그러면은 죽고. 이건 어느 정도는 인지 상태에서 내 역할을 내가 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에 했다는 걸라고 본다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니까. 피학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계속 당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기간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혹은 내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누가 시키는데 아무래도 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인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기 거부하는 거잖아. 인지 거부한다기보다 인지력이 딸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포괄적 왜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특정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골고루 알아서 나도 저 상황에 놓고 저 사람도 내 상황에 놔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고 학습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잖아요. 영화 볼 때도 이 메타인지를 많이 발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고도의 의식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방법인데 상황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격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굳이 현실에 연관시키자면 되게 유아적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에게는 좋은 놈, 나쁜 놈, 때려잡을 놈 아니면은 내 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부릴 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해서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를 대할 때도. 자기가 먼저 식냉정 구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호구 짓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옳은 거라고 믿는 거기도 해. 믿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 약간의 소영웅주의 같은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지되고 있는 세상이 좁으면 그렇죠. 내 인지 안에서는 내가 어느 시점에선가부터는 이 세상에서 대해서 더 이상 인지하는 걸 포기했는데 내가 포기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던 세상에선 이 길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범이네, 확신범. 범자를 갑자기 붙여버리면 왜요? 갑자기 뛰어. 확신범까지. 그냥 확신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확신했다 안 했다 확신범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좁다는 거야. 인지 세계 자체가 좁아서 이거를 충분히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직위에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구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라든가 또는 어떤 CEO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짱을 맞는 것,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 그 책상 앞에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명패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 이거는 그 책임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른스러울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발휘하는 사람이 인지되는 세상이 되게 좁으면 유아적 세계관에서 모든 건 내가 책임질 거야라고 얘기하면 위험한 거지. 엄청 위험한 건데 그러면. 그래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 정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따가 국내 정치 문제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국내 정치가 뭐 외교를 발목 잡는다 그러는데 국내 정치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외교 못할 거면. 근데 지금 국내 정치라고 할 만한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국내 정치가 왜 안 되는 거냐고. 본인이 안 하고 있잖아.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공적 얘기하고 그랬던 거죠. 맞아요.
불구대천의 원수고 에너미로 보고 얘는 있으니까. 범죄자고 네. 이를테면 저 네. 집단은 완전 사기꾼 집단이야. 네. 그러니까 쟤네들하고는 함께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사기꾼 집단을 180명이나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그렇죠.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이거 국민들을 통째로 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 네. 이게 메타인지야. 내가 보기엔 되게 밉고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수가 이 정도까지 있다 하면 내가 참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교수님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자, 세상이 좁아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이 극도로 좁습니다. 나는 여기서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단순화시켜 놓은 세상이잖아요. 적어도 이 논리에 의해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간 동안 59분 동안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특정인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네 인식 밖의 세상이 있어라는 증거를 들이밀면 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은 튕겨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소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제 베스트 친구들이에요. 예. 네, 베스트 친구들. 매일 베스트. 네, 데일리 베스트 친구들이요. 데일리 베스트. 이 친구들은 당신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잖아요. 예. 그럼 바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저 새끼 전라도야. 저 새끼 빨갱이야. 음. 저 새끼 좌파야.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밖에서 두드려도 이 인지가 깨지지 않아. 스스로 깨고 나올 리는 더더욱 없어. 예.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뭐 다른 강의 자리나 이런 데서 종종 얘기하는 건데요. 네. 자꾸 새로운 세상 보여주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예? 그럼 어떻게 그냥 그거는 예.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길 바라거나 예. 희박한데. 예. 뭐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파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거 사실 선택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외롭거나 아프거나 어쨌든 뭔가 심리적으로 삐뚤어지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돼서 내부로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비슷한 좁은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네. 연결돼서 생긴 약간의 커뮤니티. 용기? 네. 그렇죠.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지 수준에서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이걸 알려주는 걸로는 하기사 근데 가르침을 받을 친구들이면 맘만 먹으면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당장 유튜브 하나 그럼요. 맞춰봐도. 예, 예. 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네. 그건 뭐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우리 네. JMS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는 경우들하고도 비슷한 경우니까. 다만 교주가 없거나 또는 이상한 애가 있거나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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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경우고. 보통 이제 첫 댓글 다는 애들이 교주거든요. 예. 네. 그리고 거기 우우하고 같이 이제 몰려가는 거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를테면 바깥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세상을 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밖으로 나와봐. 진짜로 막 가면서 이제 막 정말 가족처럼 네. 도시락 들고 말리고 막 깨고 이러지 않는 한은 건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심지어 그 가족조차 끊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고 좀 더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연계가 되면서 완화가 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회화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 세계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치 태어나기를 이렇게 지식을 갖추고 지적이 될 수 있고 언어를 생활할 수 있을 거지만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고 사회 맺음이 가능한 능력을 타고났을 뿐이에요. 사회 맺음과 함께 이제 비로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실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품게 되는 대부분의 인간다움은 연애랑 같이 발생하는 것도 확실한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쉽지 않겠는 걸? 정말 쉽지 않아. 근데 이제 뭐 보는 이제 노인분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시 사회에서 단절돼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말부터 해서 한 50대 정도까지가 사회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요때 걸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되게 적습니다. 예. 특히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그럼요. 잘 정말 안 이상한 그러죠. 판단을 하면 내가 어떻게 식당에서 서빙을 할 거며 대기업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무역 수출입을 체결하고 이러겠어요. 그렇죠, 못하거든요. 못하는 거지. 못하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차츰차츰 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 젊었을 때 겪었던 거가 똑같은 효과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인간관계에 근본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러면 역시 어렸을 때 내 생각이 맞았군.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죠. 또는 이상한 강화가 일어나거나 이상한 옛날에 안 그랬던 선택들이 일어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령 사회로 갈수록 네. 노인 분들끼리 SNS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자꾸 오히려 이런 건 다 대안이 오프라인이거든. 네. 직접 만나야지. 네, 물리적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른바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상호작용에 끊임없이 노출돼야 뇌가 이제 메타인지가 가능한 상태가 된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 노인들 보기 싫다 그러면서 자꾸 골방으로 밀어 넣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 골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은 훨씬 더 쉽게 벌어질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사람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훨씬 더 쉽게 거짓말을 친대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오프라인의 접촉 단절 안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운함을 표출하는 방법이거든요. 많은 경우가 네. 내가 단절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만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영어에도 그럼핑 올드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투덜투덜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연세가 들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간접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를 케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어렸을 때 칭얼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유 뭐 전구가 나가는데 나는 위에 똑바로 의자 놓고 올라서지도 못하는데 자신 놈들은 이거 갈아주지도 그렇지. 않고 또 그럼 또 마음에 꽂히잖아. 네, 아니, 그치. 내가 뭐 엄마 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바쁘잖아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왜 요즘에 보면 그냥 각자 도생 뭐 이래가지고 네.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하고 이제 또 떨어지고 뭐 나가서 살고 뭐 이제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생활적인 공간들은 대체로 겹치면서 네. 개인적인 공간은 분리가 일어나는. 아. 네. 이런 식으로 공존과 그다음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정이 쌓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서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안 그렇고 몸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파국입니다. 아니 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네. 예. 아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나왔던 뭐 한지붕 세 가족이라든지 예. 이런 관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사실은. 어. 예, 그게 한 집이지만 가구가 네. 분리가 돼 있는 예, 방식이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의 드라마 작가들이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쓸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험악한 드라마 쓸 땐 이걸 잘 차용 안 해요. 그러네. 이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어땠든지 간에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얼굴을 마주치고 예.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점점 체득해 나가는 것.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럴 기회가 정말 없겠어요. 오히려 더 없어서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네.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끌고 가는 세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끌고 네. 가는 세대는 언제나 욕 먹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노인한테도 욕 먹고 어린아이들한테 욕 먹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기성세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끌고 가는 세대가 욕을 감수하는 네. 그 상태를 못 만들면 네. 그 이후에 재생산은 더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 때문에 네. 대학사의 문화가 단전단절됐어요. 네, 맞아요. 서로 간에 2, 3년간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상태잖아요. 신입생이 2학년 2학기 돼서야. 예. 네. 그러니까 대학 문화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야 이제. 새로운 대학 문화가 뭔가 생기긴 하겠지. 네. 근데 그때 생기는 대학 문화는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대학 문화하고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관혼상제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결혼식에도 사람 안 부르고 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네. 장례식도 뭐 저희가 가족장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 해보니까 좋거든. 네.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끝나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특히나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결혼식 비용을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을 잡을 때 축의금 얼마 들어올 걸 대충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예산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게 세상에서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없어졌어. 대신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훨씬 더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화는 변화인데. 변화는 변하죠. 예. 저는 합리화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합리화. 예.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것을. 왜냐하면 왜 네. 제가 불합리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네. 예전에 이른바 부조금, 네. 이게 부주라고 부르는 네. 게 부조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부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왜 생겨났고 네.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느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뭐냐? 왜냐면 비슷한 지역에 다 같이 살았거든. 그렇지.
예. 그리고 진짜로 그때는 서로 돕지 않으면 네. 큰 행사 못 치렀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사조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에 다들 가난하니까 일종의 커뮤니티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사 한 집에서 제사 지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였지. 잔치나 다름없는 그런 현상이 그거라도 사실 그런 식의 그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뭐 먹기도 하고 그렇죠. 놀기도 하고 이러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 규모가 작았어. 네. 기껏해야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정도고. 근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네. 도시화가 되면서 갑자기 관계가 양이 팍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관계 양이 증가했는데 관계의 유지 방식이 똑같아. 그만큼 부담이 커진 거지. 아 그러네. 예. 왜냐하면 나는 결혼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원래 이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구는 이를테면 200명인데 네. 갑자기 내가 아는 지인이 4,000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내가 그걸 다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느낌이니까 다 또 걷어야 돼. 네. 그래서 원래 합리적이었던 게 네. 70년대 이후로 비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도시화 이후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또 축의금 문화도 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네. 그럼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 이름 다 적고. 예.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아. 옛날엔 허례허식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 배고프니까. 그럼요. 네. 예. 그냥 잘 사는 집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인데도 다 사모관대하고 막 아, 맞아. 원지곤지 찍고 왕옷 입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 쓸데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양반 흉내 내는 거야 못 살던 사람들이 아. 그때. 그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리를 네. 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이 충격으로 됩니다. 오히려 합리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제가 결혼식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남의 결혼식도 안 가거든요. 예. 미리 얘기를 해요. 나 너한테 축의금 낼 일 없으니까, 너한테 축의금 받을 일 없으니까 나도 내러 안 간다. 차라리 내가 선물을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선물도 사주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저는 지금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냥 가족끼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제가 이런 거에 관련해 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던바 이론이라 해서 그 약간 그 다른 쪽의 실제 이론도 있기도 하고요. 네. 던바? 네, 던바 이론이라고 또 있어요. 음. 이게 우리가 그 친한 사람의 숫자는 네. 제한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아무리 넓어져도 그렇죠. 친한 사람의 숫자는 그렇지. 유지된다. 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5,000명을 알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도 예. 최영일 평론가님 같은 분처럼 번호는 있으나. 네. 네. 그러나 정말 추리구추리면 결국은 손가락 몇명안 안에 되지. 꼽히는 거야. 네. 우리가 10손가락인 이유가 있어. 10명 안에 들어가지. 맞아. 대부분 다 나도 10명 안에 음. 들어가. 예. 또 그 중에서 정말로 마음이 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 한 손에 들어가죠. 그래요. 예. 들어가고 또 특히나 한두 명으로 끝나. 맞아요. 한두 명 이상을 정말 그렇게 애써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거든. 맞아. 네. 시간이 우리- 모자라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믿기긴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친구의 범위가 좀 넓은 사람이 있고 네. 오지랖이 넓은 사람, 네. 그리고 그게 유난히 좁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평균 수치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증폭시키는 거야. 네. 어떻게 증폭시키냐면 예를 들어 7명이 이제 수다라고 네. 치면 네. 이 7명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네. 7개 범주를 만드는 거지. 그럼. 7개 카테고리를 만드는 그렇지. 거구나. 예. 예를 들면 얘네들은 동료, 얘네들은 직장 동료, 친구, 친구, 얘네들은 가족,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내가 또 케어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범주를 창출해서 네. 비슷하게 7을 관리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어떤 정신적인 노력의 양은 예, 언제나 7이지. 비슷하겠구나. 예. 그 7명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차피 용무는 비슷할 테니까. 그렇지. 그거 괜찮네요. 예. 예. 야, 근데 이런 그게- 걸 이론으로 만드는군요. 그럼요. 그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과학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사회라는 게 어떤 규모를 가지는 게 적당한 걸까? 마냥 커질 수가 있는 걸까? 네.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을 한 건데 결국 친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 자원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일정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을 깔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식의 것을 맞아떨어지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 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도시화, 네. 정보화는 이거를 네. 끝도 없이 그 키우는 능력 이상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이제 다 끊게 되고. 그렇죠. 거꾸로 역작용이 일어나는 다 예, 끊는 거죠. 예. 제가 힘들 때 그랬어요. 네. 다 끊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공황장애도 그래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팍 하고 네. 차단이 일어나거나 퍽 하고 터져버리거나 필라멘트 터지듯이 그냥 예. 그런 거라고. 아, 결국은 두 가지죠. 사회성과 인지 능력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 호구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호구가 돼요. 아. 충분히 똑똑하지 못한 거지. 네. 그건 나쁘지 그걸 않네. 착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제가 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충분히 알아낼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건 착한 게 아닌 거라고. 착한 건 선한 거는 높은 수준의 선함. 마치 겸손처럼 높은 수준의 선함은 다 알 건 다 아는데도 내 의지를 갖고 선함을 선택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구가 됐을 때 착해서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두 가지는 다른 말이에요. 네. 호구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보라서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지기 발생하는 거고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가 호구인 줄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네. 호구준도 모르게 사회성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네.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뭔지라고 하는 걸 메타 인지화 시키면서 사회성으로 만들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호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복을 안 하게 되는데 네. 누군가는 계속해서 착취하잖아요. 그런 식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는 건 충분한 사회성을 못 갖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럼 똑똑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사회성이 나쁘면 아까 우리가 일베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좁다 보니까 네. 호구가 돼가는 거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계속 호구인데. 그렇죠. 예.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호구가 됐었을 가능성도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안에서는 호구가 그렇지. 아니라고 자꾸 그렇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뭐지? 바둑사기 같은데 걸리는 사람들 중에 교수님이 그렇게 많대요. 맞아요. 내가 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완전 다른 세계에서. 근데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자존심은 또 세거든. 그렇지. 그런 분들이 네. 조금만 건드리면은 이분은 완전 호구네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뭐 임마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판돈 올리고 막 이랬다가 그렇죠. 예. 패가망신하는 거지. 예. 야.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런 경우는 훨씬 호구를 잘 털어먹죠. 네. 자기 인지 능력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쉬운 먹잇감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좁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사회성이거든. 자기 세계가 좁다는 걸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알아. 적어도 이게 나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있고 나하고 다른 사회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자꾸 사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적정 규모의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야 적절히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점검이 일어나는 거거든. 아, 어려운 일이 지금. 근데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호기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궁금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사는지 나 너무 예, 궁금하거든 그런 게. 예. 그래서 막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 저 소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코너가 지금 1시간이 갈 코너가 아니에요. 지금 봉우리 준비해온 거 입도 뻥끗 못했어 지금. 이거 봐. 나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봉우리의 고통을 알아. 그거를 1시간씩이나 해놓고 공감해줘. 공감 능력으로 포장하는 능력. 그렇지, 공감으로 포장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틀 만에 59억 투자 유치했다는 우리 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1시간 동안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야, 그래도 준비해온 대사를 잘한다. 네, 잘합니다. 그거밖에 몰라. 다른 데는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봉우리 약간 희망적인 건요. 준비해온 걸 꺼내 쓰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농담할 때 안 꺼냈었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막 농담해서 꺼내 쓰잖아요. 예. 거봐, 그게 기분 좋지? 다른 라디오 가면 아직도 못해요. 아직도 못 그래? 뭐라고 할까봐.